자, 이어서 사회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화. 사회화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인간이 사람다운 이때 인간이 약간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고, 자 어쨌든 인간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뭐 이것을 우리가 사회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사회화는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 애가 태어나서 잘 성숙을 하고 성장을 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역할을 뭐 이렇게 그죠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뭐 그걸 달리 설명하면 뭐 성공을 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자 어쨌든 개인이 성장하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문제없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회화고, 그걸 이제 약간 이제 그 개인이 아닌 좀 크게 보면 뭐 개인이 아닌 집단이나 국가 사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성장하는, 그죠? 뭐 그런 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인 측면.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개인적인 측면이 좀 이렇게 우리 철학적, 뭐 심리적으로 많은 설명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성을 가지고 그죠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 우리가 뭐 그런 사회화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또 사회학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 자, 사회화, 개인의 사회화를 보면, 뭐, 자아 이론, 정신분석 이론, 뭐, 인지적 성숙 이론, 뭐, 요런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죠?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성장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자아 발달 이론에서 대표적인 게 정신분석 이론이죠. 그죠? 자아 발달을 이런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심리성적 이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성적 이론. 그래갖고 이제 프로이트는 뭐 이렇게 5기로 나누어서 뭐 1살 때까지는 구강기, 그죠? 뭐 빠는 것을 즐겨하는, 그죠? 그런 기고, 그 다음에 1세에서 3세까지는 뭐 또 이렇게 관심이 학문이나 이런 데 이제 집중이 된다.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정확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세에서 6세가 이제 성기에 집중하는 뭐 그런 이제 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요 정도 시기가 아마 그나마 이제 성적으로는 잠복기라서 성욕 뭐 이런 것이 약간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어 줄어드니까 뭐 예를 들면 좀 그 성적 에너지 이런 걸 리비도라 그러죠. 리비도가 약간 약해지는 그런 때인데, 그러면 초딩 때 이제 뭐 합니까? 뭐 학교 생활하고 뭐 운동하고 그죠? 뭐 줄넘기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리비도에 집중된 것이 요때는 이제 이렇게 노는 데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배우고 친구들이랑 뭐 사회화 하는데 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중고 뭐 이런 시기 이후를 이제 청년기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주로 호르몬의 변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관심이 이제 요때는 동성에 관심을 기울이죠. 친구들이나 뭐 같이 이래 놀고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만 요때는 이제 이성에 관심이 좀 생기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다섯 기로 나누어서 뭐 각 기에 보면 이게 그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뭐 성적 에너지니까 그런 이제 성적 에너지가 이 각 기별로 이게 충족이 좀 돼야 됩니다. 구강기 뭐 애들 뭐 손가락도 빨고 이러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빠는 기구도 이래 주고 이러는데, 그죠? 그때는 이제 또 빨긴 빨아야 되는 그런 때라서 뭐 그런 걸 줘야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근데 그 빠는 욕구도 너무 과잉 충족이 되면 너무 낙천적이 되고 그걸 또 그때 너무 그런 게 부족하면 구강 고착 성격이 돼서 나중에 막 식탐을 한다든지 그죠? 음주를 한다든지 과도한 흡연을 한다든지 뭐 성격이 비관적, 냉소, 공격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항문기에도 이게 이제 배변 통제를 너무 받으면 그죠? 뭐 이렇게 개나 사람이나 이게 배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또 너무 그때 이제 너무 억압적으로 하면 항문 고착적 성격에 대해서 다음 발달로 이렇게 원활하게 이행을 못하는 그런 이제 좀 부작용이 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는 아까 설명을 했죠.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후에는 이제 요 욕구가 약간 이제 줄어들고 노는데 이제 신경을 쓰고 다시 청년기가 되면 중고등학교 뭐 이때 되면 이제 호르몬 생식기 변화 에너지가 넘친다. 이성에 관심을 가진다. 이때는 이런 에너지의 해소에 실패를 하면 또 그것도 반항 기질, 비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런 그 이론은 어떻게 가만히 보면 심리적으로는 이제 그런 건지 너무 어릴 때라서 이게 기억도 안 나는 거죠. 저 말이 맞는 건지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너무 이제 유아, 아동, 청년기를 너무 심리, 성적으로 설명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저 비판을 하자면 그 프로이트의 그런 설명은 이게 너무 이게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다. 또 뭐 인간을 너무 이제 성적 자극에 지배당하는 그런 어떤 주체로 본다. 그죠? 뭐 그런 또 너무 심리적인 요인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라는 거, 사회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을 인간의 성장에서 너무 무시한 거다. 그죠? 또 이게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이론은 인간관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주체성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너무 또 무시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정신치료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그 유아, 아동, 청년기를 설명을 하고 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 프로이트의 업적은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렸을 때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 흔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고 후에 성인이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비행 그죠? 뭐또 음주 뭐 이런데 이제 탐닉한다 이런 것들은 그 심리적인 요소가 어렸을 때 해소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면술 이런 것도 이제 그죠? 그런 것을 치료하는 어떤 치료 방법이 그 최면술 이런 거죠. 예, 최면술. 그래서 또 신기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어렸을 때 상처, 그런 흔적을 이렇게 이제 최면술을 통해서 이렇게 또 치료하는 뭐 그런 그 효과도 있는 걸 보면 그죠? 아주 그 또 일리가 있는 그런 어떤 이론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트의 이 심리 이론은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않는데 뭐 여기에도 보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뭐 이드도 있고 에고도 있고 슈퍼 에고도 있다 뭐 이러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드가 욕망, 에고는 현실 판단력, 슈퍼 에고는 윤리 감적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거지. 이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야 됩니다. 요 이드가 있고 위에서 에고가 누르고 있고 옆에서 또 이래 막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 이거지. 이 애들 둘이가 있는데 지금 애 때 이래 보면 이제 카드는 요거 한 개인데 애는 둘인데 서로 가지려고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요런 게 잘 안 돼 있는 애들은 이제 싸우고 이러겠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안 싸웁니다. 안 싸우고 뭐 야 요거 줄까? 뭐 좀 줄래? 이런 식으로 지금 이래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이게 야 카드를 둘이서 나눠서 같이 쓰든지 해야지 뺏고 이러면 안 좋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 맨 안에 있는 이드는 욕심이죠. 본능입니다. 이거 내가 하고 싶다, 뺏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여기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슈퍼에고는 훔치는 건 나쁜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어요. 이드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막 뺏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막고 있잖아요. 슈퍼에가 훔치는 건 나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욕심이 여기에 표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리는 못 가니까 이제 요리 가야 되는데 이때 에고는 뭔가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라. 그죠? 그러면 카드가 한 장인데 둘이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라.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야 우리 조금씩 가지고 놀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절충을 하는 거겠죠. 둘이서 이렇게 서로 요 에고를 통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 얘들이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서로 이드가 있는 거지. 저거 내가 해야지. 근데 그건 안 돼. 이런 슈퍼 에고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서로 뭐 나누어 가질래? 뭐 서로 뭐 이제 절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이 이론을 그죠 이런 식으로 딱 사진과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명쾌하게 이제 이해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이트는 아까 이제 뭐 일리는 있다 그랬죠. 조금은 이제 무리가 있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프로이트의 이론이 맞는 건지 뭐 어릴 때 뭐 그런 생각을 뭐 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에릭슨은 이제 이 프로이트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스승의 이론은 너무 이제 여기에 그친다 이거죠. 그친다. 유아, 아동, 청년기로 성장이 끝나는 것이다. 성적으로 이제만 분석을 하니까,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성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도 계속해서 6, 7, 8도 있다. 심지어 노년기에도 뭔가 이게 그 자기 발달을 한다. 아니 노인이 무슨 발달을 하냐? 육체적인 발달은 여기로 끝이지만 프로이트는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에릭스는 이 사회적 성장, 그죠? 사회적 성장까지 고려하면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스승의 이론을 좀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은 심리 앤드 사회입니다. 그죠? 심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를 버무려서 이론화를 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포맷은 여기까지는 이제 스승의 이론을 이제 취하고 있고, 또 뭐 충족이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충족이 안 되면 불신감이 생긴다. 또 학문기에도 대변이나 소변을 잘 가르게 되면, 훈련을 받게 되면 자율성이 높아지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해소가 안 되면 수치심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충족됐을 때 안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스승의 이론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청년기 이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인 초기, 성인기, 노년기까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성장을 한다. 심리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만족을 하면 자아 통정감이 생기고 만족을 하지 못하면 절망감이 생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게 사회가 너무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 잡는 것도 쉽지 않고 결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죠? 뭐 결혼을 해야 무슨 또 이세를, 그죠? 양육이라고 하는 거, 돌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세대 전수 이런 게 가능한데 이게 지금 세상이 이게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게 돼 있고, 또 결혼을 해도 직장에 있어도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결혼해도 이게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도 안 놓고, 그죠? 애를 안 놓으니까 이게 세대 전수 뭐 이렇게 인구가 주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 발생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성인기에 어떤 생산성과 충족됐을 때 생산성이 생기지만 이게 이제 이런 충족을 못 시켰을 때는 침체를 겪는다. 심리적인 애로를 겪는 거죠. 그런 것이 또 쌓이면 말년에도 통정감이 생기지 않고 이 절망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도, 사망할 때도 이런 이제 만족스러운 삶이 됐을 때는 통정감, 고결함, 뭐 통합적인 마인드 이런 것을 갖고 사망을 하지만, 회고를 하고 이래 하지만은 뭐 칸트는 이제 죽을 때 뭐 모든 게 좋았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죽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칸트는 이렇게 노년기에도 이렇게 자아 통정감을 가지고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나 또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죽을 때 이게 뭔가 제대로 미련이 많이 남아.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삶의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절망감이 있었고 그 절망감이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의 이 자아 발달의 8단계는 좀 의미하는 바가 있고 스승의 이론과 짝을 이루면서 훌륭한 이론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의 특징은 그죠? 각 발달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본 거죠. 스승하고 같은 거죠.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충족이 되면 적응, 충족이 안 되면 부적응 이런 게 나타납니다. 부작용이 언젠가는 이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각 발달마다 이런 주도성, 근면성, 정체감, 친밀감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발달을 잘 하려고 하면은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에릭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리의 그 아동학자, 심리학자 삐아제는 이제 뭐 인지적 성숙 이론 이런 걸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요 감각, 움직임, 그죠? 소리 나는 거, 움직이는 걸 보고 인지가 발달한다, 그죠? 발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만할 때는 상징과 언어, 논리적인 상고는 부지하지만은 뭐 흉내내거나 이런 거는 잘합니다. 그래서 인형놀이, 엄마놀이, 뭐 병원놀이 이런 거, 상징적인 거 이런 것을 사용해서 또 이렇게 성숙을 또 이렇게 발달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인 초딩쯤에 가서는 이제 얘들하고는 좀 이렇게 격이 높아져서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컵이 길쭉한 컵이 있고 넓은 컵이 있는데 물이 이래 이제 똑같이 이래 들어가는데 얘들은 이렇게 길쭉한 컵을 좋아하죠. 물이 많아 보이는데. 예. 근데 얘들은 이제 그런 걸 구분합니다. 아, 물이 똑같다. 차이가 없다. 긴 거랑 넓은 거랑 이런 건 이제 구분하는 거죠. 예. 논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바뀌어도 양은 똑같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합니다. 또 사물을 분류를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세 이후는 형식적 조작기다 이래갖고 또는 이제 복합적 추상적 이성 체계를 갖추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이래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이래 보면 이제 뭐 이런 탑을 이래 쌓고 있는데 이 탑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런 거는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논리적 추상적인 생각을 해서 이 탑이 어느 정도 지탱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수학적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하면 힘을 많이 이제 분산한다 이래서 웬만큼 이렇게 허약해 보여도 약하진 않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이 성숙한다, 발달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점에서 이게 또 삐아제의 인지적 성숙 이론, 뭔가 인지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이제 그 이론 체계인데 물론 이제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뭐 이때는 뭐 수준이 낮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과학적으로 드러난 바로는
이런 영유아들이 능력이 상당하다. 어른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요사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에릭슨처럼 우리 아동의 성장에서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너무 이제 좀 무시한다.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어떤 약점은 이제 있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훌륭한 이론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비아제의 인지 발달을 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뭐책 읽어보면 맨날 며칠 걸리고 할 텐데 이런 그림을 통해서 또 간단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이거는 저작권료 표시를 좀 해야 되겠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고 뭐 무리하게 진도는 안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자, 오늘은 사회화, 인간의 사회화, 성장 발달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뒤에 조금 남은 부분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자, 건강 유의하시고 내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